천하제일 강국.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의 이 각 지역에서의 갈등과 전쟁 위기 고조 상태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적 선언을 향한 세 가지의 길. 첫 번째, 미국의 결자 해지. 두 번째, 전쟁을 통한 항복 선언. 세 번째, 자본주의 거품 붕괴를 통한 자멸. 이렇게 한 세 가지의 길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미국의 결자 해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나온 주적은 전쟁이다. 이 의미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쌓아온 거대 자본 집단,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를 소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 소수를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표면적인 그런 단체라고 하면 FRB,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리고 군산복합체, 국적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주로, 전쟁에 관련된 물자를 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 이들의 뿌리는 유대 자본, 그 유대 자본이라고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들 세력들은 1차 세계대전 전부터 유럽에서 각 국가들 간의 전쟁을 할 때부터 전쟁을 하는 두 나라 양쪽에 전쟁 자금과 전쟁 물자를 빌려주고 팔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그런 쓰레기 같은 세력들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각 나라들의 식민지 쟁탈전, 당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니까 유럽 국가들 간의 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이후에도 벌어진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온 세력들이 얘네들, 그리고 지금 그들을 상징하는 게 FRB와 군산복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 자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일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인 현 상황에서는 정유, 석유, 에너지죠, 곡물, 식량, 금융, 화폐, 언론, 여론, 정치, 각 나라의 정책 결정 집단들, 그리고 정보기관, 군, 경찰,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요소에 자신들의 꼭두각시 같은 인물들을 다 대표적인 위치에 만들어 놨다. 그리고 얘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자, 얘네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짓거리를 해왔는데, 이들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많은 저항 세력들이 있었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미국 내에서의 저항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 4명을 보면 링컨, 가필드, 맥킨리, 케네디, 공통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 총을 맞고 사망했다. 현직에 있을 때. 요 4가지 공통점이, 요 4명의 공통점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링컨 같은 경우는 재선하고 직후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아닌 독자 달러인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 중앙은행에 빚을 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화폐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갓필드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운영하신 것이다 라고 견제를 하면서 그 움직임을 보였고, 맥키니는 금본위제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힘을 꺾으려고 했고, 케네디는 화폐의 발행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다시 되가져오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려 했고, 근데 다 하지 못하고 총에 맞아 사망을 합니다. 케네디가 발행권을 정부로 되돌려 오려고 했던 그 정책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기됩니다.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산, 그러니까 이 정보 자산, 그리고 이 정보기관에 관련된 그 세력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그 변화를 지향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연방준비은행하고 계속 갈등을 빚었었고, 그리고 어떤 그 대통령실에 그 상징하는 대통령 그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게 그 정해진 어떤 대통령의 사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걸 맥키니로 바꿨던 게 트럼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의 그 성향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랬던 트럼프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조선하고 미국의 평화협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많이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첫 임기 때는 하노이 회담이 불발되면서 실패했지만 제 임기 때 이뤄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게 트럼프 때문에 결렬이 된 게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이 트럼프가 당시 하노이에 가는 동안 막 탄핵안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고 하면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바보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도장을 못 찍고 왔죠. 하노이 회담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이 양 실무진들이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놓은 상태에서 상징적인 어떤 그 도장 찍는 행사인데, 그것까지 가서 못하게 만든 그 트럼프 반대 세력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조미 평화협정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랬던 트럼프인데, 이 선거가 역대급 부정선거라고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세계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왜? 언론이 모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개표가 시작이 됐을 때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처지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서 우편 투표용지 개표가 된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바이든의 득표수는 올라가고 트럼프의 득표수는 거의 현상 유지를 하면서 바이든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주로 밤에 그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지지자층, 그러니까 공화당 쪽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부정 의혹들을, 증거 자료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개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서 그 여행용 가방을 열고 우편 투표 뭉태기를 꺼내서 그냥 개표를 하는. 근데 그게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옆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함께 하는. 그게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 공화당 쪽 사람들은 없는 그런 그 CCTV 영상이라든가, 우편 투표 개표 때 그 사인을 서로 대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 공화당 쪽 사람들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쪽 그 투표 관람자들 쪽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증거들이 나왔고, 주요 언론에서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한 거고, 미국을 이 언론이나 이 민주당 세력들이 뺏어간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고 발언이 나오고, 우리나라를 되찾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총기를 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총기 자유국가인 미국의 그 이유 중 하나죠. 총기 자유국가 된 이유. 나라가 잘못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모여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백악관 점령까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언론들은 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모두 몰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법정 공방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언론에서 여전히 보도되지 않거나 아니면 왜곡돼서 보도되거나, 주요 지역의 재검표는 부정투표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이것이 미국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측에서 결국 개별적인 SNS를 만들게 된 거죠. 이번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 중에 유대 자본이 가장 꽉 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언론, 여론.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는 끝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특히 대한민국 언론 하고 있는 이 형태를 봤을 때, 트럼프가 이 세력들하고 등진 세력은 맞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느냐? 아닙니다. 최근 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보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그런 기사도 한번 약간 나왔었는데,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금 그 마음은 현재의 미국을 되찾기 위한 그 어떤 행동을 기다리고 그걸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유대 자본 세력들의 행동 대장을 해온 게 미국의 군이죠. 미국의 군이 전 세계 각지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의 이 싸움에 분명히 지지하는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경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뭉쳐서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서 미국 내에 쓰레기들 좀 걷어내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내부에 있는 쓰레기들 청소하면서 그동안 세상에 뿌려놓은 무질서와 갈등 분란의 요소들 좀 하나씩 해결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민간인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미국의 결자 해지입니다.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행동대장을 해온 미군 입장에서 좋은 경험을 했죠.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군, 경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의 책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소명을 다한다면 이런 쓰레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다시 되새기며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두 번째, 전쟁을 통한 항복선언입니다. 현재 소련,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모두 경제 제재를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전쟁, 분쟁 지역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주 전쟁 대상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대만, 일본, 미군 기지가 있는 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들, 괌, 그리고 이스라엘. 자, 일단 미군 기지가 있는 아시아, 중동, 유럽. 중동에서는 뭐 이라크에서도 지금 딱 빠져나가고 있고 아프간에서는 탈출을 했고 그래도 아직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한 미군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는 미국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미군 기지 내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탄저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에서 탄저균이 들어오고 나가고 실험되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지켜지지 이 탄저균을 이 땅에서 빼내지 못했습니다. 탄저균은 생물학 무기 중에 가장 위험한 무기로 알려진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탄저균을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 기지에서 탄저균이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탄, 열화 우라늄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방사능 피폭이 매우 심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것이 수원, 오산 공군기지에만 180만 발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사드 그리고 각종 미군의 신무기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또 미국에서
추가로 우리 군에게 선물한 사거리 제한 폐지, 그리고 누리호 발사. 누리호 발사는 뭐 핵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로 취급받아서 제재를 받았던 북한하고는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들이 상주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또 여기 또 군에서 참수부대도 창설을 했었죠.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나 발전이 하나도 없다.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뭐 결정권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만약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권이 뒤집어질 것 같고 두려워서 못한다 라고, 최소한 탄저균, 우라늄 탄은 이 땅에서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본을 보면 지금 미국의 무기 수입 계속 하고 있고, 미군 기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위대의 그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 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쿠릴, 센카쿠, 그 다음에 독도, 영토 분쟁을 조선, 중국, 러시아와 하고 있고, 때려맞게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일본입니다. 대만 계속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군이 대만에 주둔, 아주 일부지만 주둔해 왔다라는 것을 또 공개를 하고, 바이든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라는 발언을 자꾸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국면에서 대리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서 미군 기지가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괌은 전략 자산이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어디에서 시작되고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만약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최단시간 내에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방법을 취해서 민간인 피해나 군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군의 아프간 사태와 비슷한, 일단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1차로 이제 사이버전이 시작이 돼서 통신, 전기 같은 기간 시설들을 마비시켜 놓고 가장 중요 시설들을 타격하고 확전이냐 항복이냐 뭐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현대전에서는 예전 전장처럼 아니면 현대식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세력 간의 전쟁처럼 시간 오래 걸리고 뭐 땅 따먹게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최근 걸 보면, 자,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에 그리고 미국 개입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던 중에 탈레반 지역을 미국의 공군이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뭐였냐면 협상 중에 탈레반 공습해놓고는 우리가 이 평화협정이 맺혀지고 뭐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아프간 정부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그런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명분을 얘기를 하면서 탈레반을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다시 전쟁을 개시하는데 이 시기에 바그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미군들이 밤사이에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 장구류하고 화기만 들고 거기 나가듯이 개인 물품들을 다 기지 내에 두고 탈출이죠, 탈출. 다음날 새벽에야 그 이라크군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규군들도 다음날에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탈출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정전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탈레반의 진군을 아프간 정부군이 막지 못하고 그냥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정부군이 뭐 부패하고 그리고 나약해서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아프간 정규군 그 장교였는데 지휘 통제를 위한 통신 그런 어떤 그 주요 장비들의 주요 부품들을 가져가 버렸다. 미국이 가면서 쉽게 해서 뭐 USB나든가 어떤 칩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도저히 지휘 통제 통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 상황은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에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 뒤부터는 포로가 된 사람들, 인질이 된 사람들을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어떤 탈레반과의 협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이때 IS의 테러가 공항에서 발생이 되면서 공공의 적 IS, 탈레반과 미군의 공공의 적 IS가 등장하면서 적이었던 관계에서 동료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의 그림, 그려진 시나리오처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이 탈출을 했을까입니다. 탈레반을 공습을 해서 탈레반이 다시 전쟁을 할 거라는 건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중심이 바그람 공군기지인데 물자가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왜 탈출했을까?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이 기지에서 탈출을 하는 경우는 이곳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이곳이 쑥대밭이 언제 어느 시에 될 거다.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탈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저는 이것의 사례를 보면서 전쟁이 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가 어디가 박살이 나니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버티고 앉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 라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까 희망사항입니다.
최대한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종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희망사항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불과 100년 전, 70년 전 이야기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평도 주민들은 피난을 나왔지만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은 모두 일상에서 하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없어서일까? 그럼 불안감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무섭고 더 힘듭니다. 그만큼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더 중요한 그런 날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길. 자본주의 거품 붕괴를 통한 자멸. 이미 이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물동량 조절 그리고 에너지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인플레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거품, 경제 거품인데, 자본주의 경제 거품인데, 이거를 지금 화폐를 풀어서 그냥 터지지 않게 막고만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각 나라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무너진다. 지금도 뭐 물류가 안 되고 있고 석유값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가족들이 뭐 다 한 명씩 자기 각자 차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활동이 힘들어지면 생활이 힘들어지면 거리에 나서게 되고, 각자의 총기 소유 국가이다 보니 폭동이 일어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이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지지 세력들의 그 지역별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이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내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은 이렇고 다른 나라들도 갑자기 어떤 경제 거품이 무너진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간에 생활비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주식도 오를 이유가 없는데 주식이 오르고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의 성과가 올라와서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일 때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불황이고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주식은 오른다? 집을 살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데 집값은 오른다? 그냥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 직거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죠. 언론을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일반인들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아주 쉬운 거고 일상적인 거고 죄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먹고 사는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
일단 이 세 가지 방향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좀 드린다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 하신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어떠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어떠한 일들을 봤는데, 그걸 보고 속으로 또는 겉으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외면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미군 범죄 얘기를 하면 기촌 여성들에 대한 살해 사건, 신체를 훼손하고 했던, 그리고 미군 장갑차 사건, 학교 등교 중에 분명히 그 길에 갓길로 걸어가고 있던 2명의 여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궤도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움직였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는데 또 한번 움직였다라는 그러한 그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의 강도 폭행 사건 많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은 다들 웃으면서 법정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군이 지켜주니까 그건 어떻게 해, 이딴 소리를 합니다. 미군 기지는 미국 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기지는 미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을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여름에 한국 장교가 차를 몰고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일을 보러 운전해서 가는데, 건물을 찾아가는데 미군 병사가 역내 제한 속도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게 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 핸들에 손을 얹고 2시간 동안 벌쓰는, 벌시기를 시키면 한국 장교는 가서 2시간 벌을 서야 됩니다. 앉아서 그 더운 여름날 차 안에서.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 전 세계의 피겨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선수 출신들이, 동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빙상연맹에서는 한마디 찍소리를 안 했습니다.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기들보다 조금만 힘이 세다 싶으면 알아서 그냥 기어버리는, 이런 빙상연맹뿐만이 아니라 많지요. 자, 평창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도 들고 입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들고 흔들었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LA 폭동,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가 폭동으로 커졌는데, 당시에 백인 주거 지역은 미국 경찰들이 방어를 하고 다른 지역은 미국 경찰들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유색 인종, 흑인, 히스패닉계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디로? 아시아계 사람들의 타운으로, 한인타운이 처음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상점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때 한인 교포들이 자경단을 꾸려서 총으로 무장을 하고 총을 쏘며 맞서 싸워서 지켜낸 일이 또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스스로 지켜내는 의지,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그걸 할 수 있는 단결력. 저는 이것은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을 지속적으로 잘 지키고 살려온 것이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라고 한탄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변질이 되고 그걸 잃어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식민지 지배, 분단, 전쟁,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변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그 또 영향에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과 일본의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했던 그런 것들도 승질만 내지 일본하고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방공 한 가지만 박혀있습니다. 왜?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의 대리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그 의식을 강하게 세뇌시켜야 했던 곳이 대한민국 남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한민국을 지켜주러 온 거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피난민 속에 공산당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피난민들을 모두 기총소사하고 개인 병사들이 개인 사격을 해서 사망, 학살 한 것이 미군입니다. 왜? 유대 자본 세력들의 필요에 의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엄중한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